네, 이번 시간에는 코루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정확하게는 C++ 14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코루틴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인 코루틴에 대한 원리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코루틴이라는 것을 왜 구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니티 기반의 레거시 C# 프로젝트를 저희 자체 엔진 C랑 C++ 기반의 엔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즉 포팅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C샵에는 기본적으로 코루틴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엔진은 C++ 14 기반의 엔진이었기 때문에 어떤 코루틴이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C샵의 코루틴에 맞춘 기능을 추가를 했어야 됐고, 이를 위해서 C++ 14 기반의 코루틴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코루틴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컨큐런시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가 보통 동시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코루틴이라는 것은 이 동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동시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에요. 이때 이 동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들,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태스크를 실행하는 중간에 뭐 IO 상태에 놓인다라던가 네트워크 요청을 한다라던가 했을 때만 태스크를 전환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항상 빠짐없이 쉼없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멀티 프로세싱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있을 때, 그림과 같이 ABC라는 세 개의 태스크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프로세스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각각의 태스크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멀티 프로세스의 단점이 있어요. 일단 메모리 사용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프로세스마다 각자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OS에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 공간이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메모리들은, 즉 프로세스마다의 메모리들은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멀티스레드예요. 자, 멀티스레드는 저희가 아까 위에처럼 뭐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별도의 스택 메모리 공간만을 가진 이 스레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실행 단위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스레드마다 서로 다른 태스크를 각자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멀티 프로세싱에 비한 장점들이 있겠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택 메모리 공간만 각자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코드 영역 메모리 공간, 힙 공간과 같은 프로세스의 공간을 공유해요.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이 멀티 프로세싱보다는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가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어렵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독립된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파이프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된다 했었었는데, 이 스레드들 간은 사실 이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뭐 힙 공간, 데이터 공간이
공유되어 있죠. 그럼 그 공유된 공간, 공유된 메모리를 통해서 그냥 통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또 통신이 간단하다는 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멀티스레드로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시성이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진 못해요. 자, 동시성이라는 목적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을 하는데, 자, 항상 실행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뭐 IO 요청을 한다라든가 네트워크 요청을 하면은 블로킹 상태에 놓이든 해가지고 그 해당 태스크를 잠시 일을 못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항상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스레드 1이 A를 실행하고 스레드 2가 B라는 태스크를 실행하고 스레드 3가 C라는 태스크를 실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레드 1이 레디 상태예요. 스레드 2는 러닝 상태. 지금 CPU의 자원을 가져와서 실제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레드 2는. 스레드 1은 그냥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스레드 3는 뭐 IO 요청을 한 상태라서 블로킹 상태에 놓여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스레드 2는 뭐 일하고 있으니까, 즉 B 태스크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스레드 3도 마찬가지예요. IO 요청을 했으니까 얘는 뭐 잠시 일을 못하는 게 맞겠죠. 근데 A는 뭘까요? 자, 지금 이 스레드 1은 뭐 IO 요청을 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면 IO 요청을 한 상태가 아닌 그 외의 경우에는 항상 이 A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란 태스크를 항상 실행해야 되는데 얘는 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즉 스케줄링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실행되어야 할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못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코루틴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루틴은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일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정 시점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실행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루틴은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스레드들을 순차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실행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항상 실행을 합니다. 아까와 같이 뭐 각각의 태스크들이 서로 다른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수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스레드가 뭐 레디 상태에 놓이면 실행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살짝 동시성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스레드는 그냥 항상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이 태스크들은 그냥 항상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루틴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기보다는 뭐 헬로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실행하고 소유권을 넘겨요. 그 다음에 다시 헬로를 실행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일드했던 부분부터 실행을 합니다. 또 일드를 하면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IO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일드를 하면서 다른 태스크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헬로로 들어오면 자, 여기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내가 IO 요청한 상태를 제외하고 항상 그 외의 부분, 그 외의 시간에는 이 헬로라는 태스크가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코루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